잘 버티던 코스피가 하락 반전하고 코스닥은 비교적 외국인 매도가 잠잠하면서 또 보합권을 지켜냅니다. 오늘 같은 장은 어딜 봐야 될까요? 두 분의 힘을 좀 빌어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손여루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나인원 자산관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섹터.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죠.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불확실성 제거. 아쉬운 실적이지만 여전히 지금이 기회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장 영향을 받아가면서 오늘 초반에 좀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탄력은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은 하이닉스의 날인가 봅니다. 일단 손 팀장님이 잡아주셨어요.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하이닉스가 잘 가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를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분들께서는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악재를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받아들이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 봤을 때는 반도체는 뭐 실적이 회복될지 안 될지는 확실할 수 없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모아가는 첫 발목 정도 담가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어떤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오고 있고 어떤 기업 총수들 간의 만남도 있지만 그런 총수들 간의 만남이 실제 행동으로 될 것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가가 안 좋을 때는 해당 기업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듯이 어떤 기업 총수들 간의 어떤 행동은 정말 바닥을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뷰는 뭐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업 총수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지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CEO가 만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낸드 2위와 4위인 키옥시아랑 웨스턴이 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우리가 그냥 우려나 기대감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저명한 경영인들의 행동으로 보이니까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수급의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 급등 영향 속에 또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기반에는 또 합병 내용이 꾸준히 좀 반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코멘트 많이 내놨더라고요. 지금 세계 낸드 시장 2위와 4위 키옥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하는데 사실 이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닌데 좀 더 속도 내고 있다. 진짜 합병할 것 같은 기대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 기대일지 악재일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낸드 쪽으로 힘을 합치게 되면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좀 위협이 될지 아니면 시장 재편에 따른 호재로 인식을 해야 할지 어느 쪽일까요? 네, 우선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위협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던 뉴스가 다시 부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병 뉴스가 2021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또다시 논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좀 뉴스를 좀 깊게 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키옥시아가 상장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한테 도움이 될지언정 손해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옥시아가 상장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분 15%에 대한 의결권을 획득하는 옵션이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가 상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유지해서 어떤 키옥시아랑 웨스턴이 커지면 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공모시장 밖으로 나와서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어떤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옥시아랑 웨스턴 하우스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낸드 점유율이 33%인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31%. 저는 사실 2% 차이면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2% 격차도 굉장히 좀 큰 격차다. 오히려 그 둘이 합친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덤빌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고객사 라인을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점유율 유지는 지속이 될 거다.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낸드 점유율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낸드 플래시 솔루션 자회사인 솔리다임 수장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디램보다 낸드 회복이 좀 더 더디다. 네. 사실 이번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합치는 것도 낸드 업체 합병인 거잖아요. 예. 그만큼 여기서 한계 기업이 나오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만큼 업황이 진짜 안 좋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낸드, 디램 업황의 비교에 있어서 좀 속도는 어떻습니까?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개선되기에는 시간은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자가 좀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낸드 가격이 약 8에서 1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이미 독과점 시장인 D램 시장과는 좀 다르게 낸드 플래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이 많아요. 약 한 5개 정도가 시장 점유율을 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상당히 치열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상당히 강하게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지금 이 업황이 안 좋은 부분들을 버텨내지 못하면 파산에 대한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낸드 플래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좀 돌파해 나갈지도 조금 주목을 해보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합병의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이 불황기를 버텨내야 되는 것은 그 기업의 규모입니다. 자본력을 갖고 있으면 치킨 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전자가 정말 끝까지 버티면서 감산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4월쯤에 감산 발표를 했었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좀 효과를 나타내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전략적 성공론이 네. 성공한 거다 이런 평가들도 정말 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치킨 게임의 결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치킨 게임이 만약에 합병이 성사되면 이제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오르는 것인지 지금 소부장의 그 효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감산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업황 사이클도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본과 R&D 시설 삼성 쪽에서 짓게 되면 협력도 더 강해질 텐데 네. 그럼 소부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호재인가요? 아니면 한일 협력은 악재인가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기술력이. 받고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 레지스트리고 두 번째로 이 그 에칭가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 특히나 포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국내화, 내재화에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일본과 뭔가 전향적인 이렇게 협력을 해버리면 계속 내재화에 노력을 했었던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일본과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와의 어떤 협력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미국이 지금 재편하고 있는 치포 동맹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중국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간점에서 조율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중국 쪽에서도 많이 납품을 해주고 있는 건데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내 소부장 입장에서는 이 치포 동맹마저도 충분히 좀 타격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소부장 기술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면 투자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우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쉽사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보고요. 그러면 오늘 조금 좋은 쪽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여쭤볼게요.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첫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로 나아가기 위한 반도체 양산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TSMC를 위로 이렇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빼앗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역시 앵커님 질문이 공격적이신데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의 트리거는 사실 저는 합병이 좀 트리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합병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런 회동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트리거는 합병 이슈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전장에 대한 투자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협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대장급 종목들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나 어떤 가업치산 이런 종목들 외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트리거가 없는지 주가 추세가 막 이렇게 맥점을 잡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일론 머스크 CEO와의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삼성은 지난달에 모빌아이의 이제 구글의 자회사죠. 구글의 자회사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 보조자 칩 시스템을 수주한 이력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TSMC에서부터 이제 발주가 왔던 건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다시 따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뺏어 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 단계 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나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따른 캐파가 증가가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이 증가가 될 건데 외인과 기관이 조용히 모으고 있고 아직은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어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키팩터는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메모리 쪽으로의 성과는 그래도 상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뉴스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가 크죠. 그죠. 근데 어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유망하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고 어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준다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편인데 제가 뉴스를 살펴볼 때는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런 뉴스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본격적으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조바심을 갖고 매매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주도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답이 있는지 하이닉스인가요? 탑픽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탄력이 강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시스템 반도체 메커스를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낸드 플래시 어떤 메모리 반도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어떤 반도체에 필요한 어떤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굴재 대기업들을 매출처로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발 매출 비율이 큰 기업입니다. 이제 전분기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훼손된 실적을 보여줬지만 4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이 눈에 확인된 종목은 유진테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수주량을 증가를 할 것이고 삼성전자발 매출 비중이 큰 유진테크가 그 수를 입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어떤 쌍바닥보단 60일선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21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관은 4걸 연속 순매수, 외인은 3걸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부담되지 않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외인과 기관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은 유진테크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8,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 1차 목표가는 32,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연고점이 33,000원대였어요.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21선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유진테크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는 바로 오늘 또 강한 쪽이죠. 엔터입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새로 쓰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제는 좀 신고가 나와서 주춤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비웃듯이 올라가네요. 여기 네. 보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JYP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네.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빅4 엔터들이 1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SM 빼고는 나머지 3사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높아지는 K-팝의 인기가 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1분기부터 엔터사들이 이렇게 호실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1분기는 엔터업계는 비수기잖아요. 네, 네. 활동을 조금 접고 이제 다음 앨범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익 구간을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번엔 1분기부터 호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피크아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돼요. 일단은 1분기 실적 말씀대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됐습니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다 잘했다고 하던데 이 미국판 트와이스가 될 수 있는 A2K 프로젝트가 2분기 중에 진행이 되잖아요. 네. 북미 현지 걸그룹 기대감이 사실 꾸준히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면 증권가에서 보는 정말 TP 14만 원까지 시총 네. 6조 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뭐 증권가에서는 갑자기 또 목표가들을 다 줄 네. 상향하면서 이미 뭐 최근 시총 보면 한 3조 후반대거든요. 그쵸. 근데 거의 뭐 6조까지를 지금 4조까지 갔네요. 그러네요. 네, 네. 4조까지 와. 갔습니다. 그래서 6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앞으로 A2K 흥행 여부가 어느 정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관건이 될 것 같은 게 이 A2K는 대표적으로 이 엔터사들이 20년 동안 이 만들어 놓은 그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제 그 전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죠. 아. 그게 뭐 한두 해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국내 엔터사들이 아주 독특한 그 육성 시스템이 그대로 적김 여기에 전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2K 말고도 뭐 L2K다, E2K다 다른 프로젝트들까지도 줄줄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남아 있고요.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앨범도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주가 자리는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분간은 조금 기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 좀 그 보수적으로 예. 말씀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기 이익도 그러면 1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A2K를 보고 다시 봐야 된다? A2K 하나가 어느 정도 엔터 산업 네, 전체를 네. 좀 재평가할 거다라는 의견은 조금 비약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기대감만큼 또 리스크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실적 내놓은 YG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어제 조금 조용하길래 이제 고점인가 보다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역시 비웃듯이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과 함께 오늘 또 신고가를 다시 씁니다. 지금 10만 원까지 증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핑, 베이비몬스터 기대감은 많긴 한데 북미 현지 걸그룹 같은 모멘텀은 없잖아요. YG는 지금이 고점인가요? 우선 약간 좀 최근 엔터의 움직임이 2차 전지랑 좀 흡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2차 판단이 전지? 되는데 어떤 2차 전지보다는 사실 변동폭은 덜 하죠. 근데 실적으로는 사실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엔터 기업들이 보통 업종포가 한 80에서 1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 업종포가 200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퍼가 오른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거나 실적이 오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주가는 올랐잖아요. 근데 네. 주가 오른 거 이상으로 실적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업종퍼가 200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엔터사들의 12개월 선행포가 현재 퍼보다 다 낮아지는 상황이고 업종포 대비 8분의 1가량까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에코프로가 업종 대비 막 4분의 1, 5분의 1 이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가 좀 무서웠던 게 그만큼 주가 탄력이 강했던 부분들. 근데 저는 어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뉴스를 읽고 제가 어떤 투자 원칙을 봤을 때 어떤 한 아티스트의 매출 비중이 몰려 있는 거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블랙핑크요? 네, 이제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 거의 60%, 70% 이상 네. 육박하는 부분이고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대비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웨인과 기관이 쌍끌의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금액도 상당히 노골적이지만 저는 뭐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드리지 않겠지만 좀 매수할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후속주를 원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준비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긴 하다. 맞아요? 결론? 차트 안 보면 네. 안 비싼데 차트를 보면 비싸 보이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속도감이 조금 두렵다. 그럼 하이브 얘기도 여쭤봐야죠. 이미 가장 먼저 엔터 4사 중에 실적을 내놨고 이번에 BTS 공백을 말끔하게 또 지워버렸습니다. 또 솔로 앨범 너무 잘 됐고요. 뉴진스 잘했고 르세라핌도 이번 앨범 분위기가 좋은데 네. 어제 보니까 레이블즈 아티스트인 미드낫 AI 오디오를 접목해서 앨범을 냈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봤는데 뭐 전 세계 뭐 7개 언어로 네네. 동시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가요? 뭐 주가 반응만큼이나 제 반응도 좀 솔직히 미온적으로 나온 그래요. 상황입니다. 신고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종목이 신고가 내고 나서 28만 5일선 안 깨고 지금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이브가 이 다음 분기 이익에 있어서 급증세를 나타내려면 네. 아티스트 플러스 플랫폼 그러니까 위버스 쪽으로의 실적 개선세를 기대해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 다트 공시를 찾아보니까 이제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사업에다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뭐 올해까지 해가지고 총 83팀,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입점 아티스트가 83팀이고요. 네. 월간 이용자 수가 보니까 지난해 말에 840만 명에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순 이용자 수는 월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안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저는 IP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 플랫폼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K-팝이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음악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리스너들의 어떤 요구들을 충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그냥 음악만 좋다, 뭐 춤을 잘 춘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국내 K-팝 아티스트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하나의 그 노래 가지고 다양한 IP, 뭐 굿즈라든지 음악, 비주얼, 퍼포먼스들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소비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K-팝 IP의 아주 독보적인 강점인 거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의 그 육성 프로그램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그 위버스 플랫폼이 얼마나 성장하겠냐라고 지켜보는 것보다 개별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파급력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이브는 이제 뉴진스 그리고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저기 어디죠? 소속사가? YG. 네, YG죠.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뉴진스라든지 블랙핑크 이 두 그룹만 보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가수 이름을 생각하면 뭐 물론 노래도 떠오르겠지만 사실상 그들의 어떤 이면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 뭐랄까 그 뭐 되게 힙한 트렌드 아니면 뭐 모더니티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파급력이 아이돌이 현재 국내 여 아이돌이 끼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합예술입니다. 해서 엔터 쪽으로는 작품성을 봐야 된다. 아티스트들한테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플랫폼보다는 아티스트로 엔터주를 골라라. 그러면은 기 대표님의 아티스트 원픽과 네. 그 탑픽이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네, 어딘가요? 네, 뉴진스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네. 네, 탑픽도 하이브를 그럼 하이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분기 모멘텀까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BTS의 뭐 어떤 공백을 지금 개별 활동으로 많이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좀 우려는 종식이 된 것 같고 슈가가 이제 지난달 솔로 앨범 발매와 동시에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븐틴도 같은 달에 미니 앨범 455만 장 초동 판매로는 역대 1위를 만들었고 르세라핌도 지난 1일에 컴백을 해가지고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보이넥스트도어라든지 줄줄이 조금 출격을 앞두고 있다. 콘서트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M의 아티스트 분들도 그 위버스 플랫폼들에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해내는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보통 지금 하이브 지금 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대부분 40%가 앨범 판매량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앨범 판매량의 주요 이 판매처가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한 20-30%대가 영상 컨텐츠 쪽인데 이것도 위버스 플랫폼 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버스 플랫폼의 어떤 자리 잡는 모양새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입점되는지도 모멘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부터 27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4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24만 6천 원으로 제시됐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 증권가에선 최고 거의 37만 원까지도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분 지켜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지을게요. 기동현 대표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